일과 자녀 교육, 자기 개발, 이거 다 밸런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저 오늘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거,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ne thing, 이 책이랑 one thing,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몰입, 완전 몰입, 거기에 완전 몰입 했을 때 그릿이 나와요. 그릿이 돼요. 집념 끝까지 물고 놀아주는 끝까지 이걸 해내는 회복 탄력성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의 올인을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일에 너무나 집중을 하면은 가정이 아주 그냥 파탄이 나고 또는 가정 생활만 집중을 하면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커리어 없어지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여성들 제 채널에 거의 9%가 다 여자 구독자이고요. 그리고 여성 이제 35세에서 45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이 이제 키우는 엄마들이 많죠. 정말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 3년 정도 우리 다니엘이 돌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을 보내버리고 그때부터 일할 준비를 해서 일을 그리고 나서 얘가 한 5살부터 5살, 6살, 7살 이렇게 3년 아니다 6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4살, 5살, 6살까지 요 3년 동안 제가 완전 일에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봐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7살 되던 해 그러니까는 캐리스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올인을 또 3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차가 작년이었죠. 맞나? 계산이 2, 3, 4, 5. 맞네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약해요. 숫자에 약해. 아무튼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밸런스를 찾았어요. 저 진짜 이제 찾았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과 자녀 교육, 자기 개발, 이거 다 밸런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에 올인을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장점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 수입이 늘어. 그리고 내 커리어를 끊지 않고 쌓을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면서 돈을 계속 버는 거야. 결국 약간 목표가 약간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뭔지 알아요? 어이없게 번 만큼 나가. 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안 좋냐? 제가 그 말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네,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게 엄마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은 당연히 아이를 좀 맡기고 싶어져. 여기서 좀 관심을 좀 덜 주고 싶어진다고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일에 올인을 해봐서 알아. 내가 이 일에서 내가 목표치 한 거를 이루고자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여기 one thing 하고 마지막 몰입하고 거기서 그릿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등한시하게 돼요. 애가 막 힘들어하고 엄마를 찾아도 좀만 기다려. 널 위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왜 돈이 계속 나가냐면은 이렇게 맡기고 싶어져서 자꾸 맡기게 되거든요. 맡기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 물론 점점 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계속 더 해야 돼.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점점 더 힘은 붙이는데 점점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은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녀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맨날 싸우니까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게 일이다 보니까 아이 자녀 교육에 한 번도 올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죄책감이 좀 있어. 그리고 아이도 알아. 내가 오롯이 관심을 100%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아이도 알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모를 그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일을 해야만 돼서 하는 거면요, 그 김미경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일을 하라고. 아이의 팔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저처럼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목표 때문에 일을 했던 사람은 진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마치 늪 같은 게 뭐냐면 계속 빠져들어. 왜냐면은 사교육에 맡기는 게 이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만큼 계속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에 올인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 내 자아실현, 어떤 자아실현 같은 거 만족감은 있는데 근데 이 버는 돈이 버는 만큼 점점점 나가고 나 버는 것보다 더 나가게 생겼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 눈에 보여. 그리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돈을 더 드리고 싶고 막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막 맛있는 걸 사준다든가 뭐 좋은 걸 선물을 잘해준다든가 원하는 학원을 더 보내준다든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이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이런 정말 약간 이거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일을 하고 돈 벌어서 계속 맡기고 이거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서 제가 일을 진짜 관둬버렸잖아요. 제가 좀 극단이잖아. 올인이니까. 관둬버리고 자녀 교육에만 올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3년을 했어. 자, 그랬더니, 자, 장점은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 아이가 막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너무 좋아요. 장점 너무 좋아.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3년 올인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이 나에게 전부가 되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성적이 나의 성적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 자녀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되는 완전 동일시. 근데 자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영상에서 남이 될 아이라고.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동일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니까 이런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솔직히 점점 아이는 커가는데 제가 사교육비만 생각을 했잖아요. 사교육비 말고도 식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집값 막 이러니까 점점 돈은 더 들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외벌이가 되니까 확실히 쪼들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거야.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그리고 돈이 쪼들려. 그래서 자 일에 올인을 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죠. 또 내가 자녀 교육에만 올인을 했던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올인하는 건 진짜 아니구나. 이걸 알았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일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좀 황당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이랑 일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 교육에 3년을 올인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 일 그만둘 수 없는데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자녀 교육에 3년 올인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 동안 자녀 교육과 일을 밸런스 맞춰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자, 자녀 교육에 제가 3년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건요.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시간까지 올인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일을 관두거나 휴직을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해요.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애가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엄마가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얘가 알아요. 전업맘들이면은 당연히 자녀 교육에 올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전업맘인데 엄마들 만나서 브런치 카페에서 모이는 게 마음의 중심이야. 그 엄마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또는 막 대외적인 다른 일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또는 막 집안일에 온 힘을 다해. 막 애들이 다 알아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엄마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말 휴직을 하거나 일을 관두고 3년을 아이 자녀 교육에 완전 올인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 그럴 수 없다라도 상관없어요.
그 왜 오은영 박사님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뭐 오은영 박사님도 보면은 자기 일에서도 정말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여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만큼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반 전문가 정도 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에게 실제로 적용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딱 3년만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은